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고3 생활, 당당하게 나만의 매력을 뽐내는 면접 준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을 대면하여 만나뵙게 되진 못하였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면접 준비 막막하시죠? 저와 함께 면접 준비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의 이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등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셔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서류평가만 100%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서류평가에 면접평가를 같이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서류평가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죠. 저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면접이 없는 서류평가 100%로만 진행이 되는 서류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학별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를 보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40%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요. 아니면 서류평가 100%로 1단계를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일정 선발 배수를 고르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가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차, 2차 SW 우수자를 모두 서류평가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계열에 따라서 계열 모집 혹은 학과 모집에 따라서 서류평가 100%로 가기도 하고 면접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는 서류평가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저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서류형이 있고 면접평가까지 들어가는 면접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학별로 학교생활 서류평가 100% 그리고 면접평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 세 가지를 학교의 인재상이나 선발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나 여러 부분들을 혹은 나의 비교과 혹은 나의 교과 성적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대학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잘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의 이해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들어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 혹은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활동보고서라는 대학별로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여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검정고시 출신자거나 해외고 출신자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학생부가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별로 이러한 자체 양식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학생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식이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누가 쓰나요? 바로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네 번째, 수능보다 높은 입학 후 성적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어떠한 전형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가장 GPA가 높은가라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GPA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적 예측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은 왜 그런 질문을 하죠?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영역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학생이 방크 활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크 활동을 2번 했다. 이 친구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방크 활동을 하면서 역사인식이 생기고 역사인식이 생겨서 독서활동을 해보고 해당하는 교과에서 탐구활동 보고서도 한번 써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파생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하실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파생되고 연계되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그게 바로 면접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에 작년이죠. 작년 11월 28일입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현재 고3 학생들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데 사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학생부 기록에 사실은 없으실 거예요. 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현 고2 학생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 동아리가 연간 1개, 동아리에 대한 소개만 기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교내 수상이 학기당 하나씩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본인의 환경에서 충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 동아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위축되었다고 해서 난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름밖에 기재되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챙기신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평가 자료 중에 하나죠.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란 말 그대로 나를 소개하는 글이죠. 그러면 나를 소개하는 글은 누가 써야 되나요? 바로 자신이 쓰셔야 합니다.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한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이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학생부는 모든 것이 경영으로 다 맞추어져 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저는 한국 외대에 터키 아제르바이잔 어과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경영으로 가득 찬 나의 학생부가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에 가고 싶은 학생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터키에 가서 경영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친구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학생부의 관점을 터키에서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잘 쓰는 가이드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 대기업 공통문항은 필수문항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문항을 공통문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주제인 면접평가. 도대체 면접평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면접평가를 보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의미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서류평가에서 나타난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 태도, 자세 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서류로만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지원자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서류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도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사실 오늘의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평가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요. 사실 크게 제시문형과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성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이다,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단계별 전형이 있는 학교이실 거예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정도로 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친구들을 2단계에 가서 면접평가를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평가에서 서류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나의 역량을 보여주시면 서류평가 성적을 뒤집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 유형은 제시문형 혹은 학생부 질문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수능 최저는 대학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4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평가의 반영 비율, 특히 실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요식행위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실제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성적을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면접평가 실시 날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희 입학처에도 면접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많이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짜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랑 한국 외대랑 다른 대학교가 붙었으니 날짜를 바꿔주세요. 혹은 시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모집 요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나갔고 그리고 또 분명히 그거를 동의하고 지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셔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면접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인지 혹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부분이 다릅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어떤 제시문으로 면접 출제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학생부 기반의 면접은 공통 문제가 없습니다. 공통 문제가 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돼서 나가는 거죠. 저에게 다르고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블라인드 면접인데요. 어떠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태도를 지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 준비 방법,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일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 일정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학별로 전부 수능 전에 보거나 혹은 수능 이후에 보거나 일정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구분 방식 및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보통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인적성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적성 면접, 심층 면접, 구술 면접, 인성 면접 등 여러 가지 면접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어떠한 면접을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접 자료죠. 자료로는 첫 번째, 학생부를 통한 인적성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이 될 거고요. 제시문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대학교 입학처에서 출제되는 문항을 활용해서 면접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방식은요, 개별 면접, 한 명만 들어가는 거죠. 개별 면접이 있고요. 집단 면접,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집단 면접이 있고, 발표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떠한 면접을 하는가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실 부분입니다. 인원 구성은요, 1대1, 면접관 1, 지원자 1, 이런 1대1 면접이 있고요. 다대 1 면접이 있고, 다대-다 면접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대 1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형식은 구조화된 질문, 반구조화된 질문,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블라인드 면접 평가가 실시되면서 구조화된 면접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화 혹은 반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블라인드 면접에서의 실수, 나올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다들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역량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접을 바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블라인드 될까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일단 인적사항에 있는 학교 코드, 여러분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당연히 블라인드 되고요. 학적사항, 여러분들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르지? 다 써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가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블라인드 면접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려지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교과학습 및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여러분들의 고교명은 모두 블라인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블라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평가 준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블라인드 면접 대상자가 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첫 번째,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면접 대기실에서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고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에 따른 임의의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죠. 내가 9시까지 올해서 왔는데 몇 번째로 시험을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 있는 학생만 당일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고사 당일에는 교복 착용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오면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친구구나 라는 것이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 한국외대에서는요, 2년 전에는 혹시라도 교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사가운을 입혀주었습니다. 학사가운을 입혀주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가려지잖아요. 다 가려지고 그 친구가 돌아다니니까 대법관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는 교복을 입고 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고사실에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절대 수험표를 소지하시면 안 되고요. 폐용하셔도 안 됩니다. 가번호만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의 진행 순서,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외대 혹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첫 번째,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겠죠. 즉, 1단계 합격자 발표입니다. 이때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고사장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요. 나에게 배정된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실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다 해서 여러분께 가번호 스티커를 드립니다. 그럼 가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제 면접 준비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면접실로 이동하셔서 면접 준비하시고 실제 면접 들어가셔서 면접 잘 보시고 퇴실하셔서 집으로 귀가하시는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서 내가 정말 면접을 잘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본인의 성명, 수험 번호, 출신 고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로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 친인척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직업의 직종에 종사하셔서 제가 이 직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는 것 또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공인 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과수상 실적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답변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주의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모의 면접 과정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점을 좀 가져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원 전공의 관심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면접을 보는 이유예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우수한 인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가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나의 역량을 이 지원한 전공, 이 지원한 계열과 관련된 나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A라는 질문이 나와도 나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B라는 질문을 A-라는 질문처럼 답변처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좀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스타기법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스타기법을 활용한 면접 준비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장 이제 본인의 면접 준비 자료로 잘 활용을 하실 텐데요. 자, 동아리 활동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교생활 중 가장 의미 있게 활동한 동아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왜 그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왜 그 동아리가 본인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파생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죠. 저는 원래부터 좋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래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답변은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영상을 좋아해서 여기 왔구나 라는 친구와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다시 한번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지원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B학생에게 조금 더 호기심 있게 질문을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 태스크 과제죠.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그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려고 했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 친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 요소를 극복한 경험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이 친구가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애 요소를 극복했는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하는 면접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행동했는지를 보는 건데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거나 시간을 할애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결과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활동을 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다른 팀원에게 받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취, 결과물을 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연결을 좀 시켜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동아리를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1년 혹은 2년, 3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아리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에서 해결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학교의 다른 활동으로 연계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느낀 점, 과정, 성취 등을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완벽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연계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입학사정관이니까요. 입학사정관으로서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를 100%가 아니라 한 300%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 숙지하시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는 대부분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죠. 자, 학생은 독서활동을 보니까 이 책을 읽었네요. 이 책이 왜 본인에게 인상 깊었나요? 혹은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었나요? 라는 눈빛을 저희에게 보내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제출 서류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저희 한국외대 입학한 학생들이 주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친구들은 본인의 학생부의 중요한 영역에 일단 형광펜을 치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모두 목록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과 함께 대답해보고 모의 면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을 파악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학교는 6분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10분을 보기도 합니다. 내 역량을 10분 안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분 안에 충분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말,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말, 이런 부분들은 간결하고 짧게 말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모의 면접 실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면접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 학원에 가서 연습하시는 거 아니고요. 편한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형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혹은 저희 선생님들을 만나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진중하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섭고 불편할 정도의 상황에서 모의 면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면서 자기소개나 혹은 마지막 한마디처럼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할까 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내 학생부에 나와 있는 토론대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누구나 당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형식적인 과정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시면 절대 떨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시문 면접을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학처에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각 대학의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근에는 투명한 공개 정보가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대면하지 않으셔도 면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자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면접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3학년 1학기 활동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학생들 많으시잖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시 6장의 카드 쓰실 거죠? 6개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